무대 뒤에서 빛으로 효정. 직접 만든 식당 메뉴로 전마밥상 글 선사하며 단골 손님 몰이 중입니다. 무대 조명도 연예계의 화려함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살림남에서 언제나 조용히 뒤편에 서 있던 효정은 오롯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요리하는 두 손과 따뜻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수많은 고급 식당들과 유명 셰프들이 즐비한 이 시대에 효정이 메뉴를 책임지고 있는 작은 식당은 단 하나의 이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마가 차려준 밥상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 특별함을 만들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늘 오빠 박서진의 뒤에서 조용히 채소를 다듬던 그 소녀, 효정입니다. 그녀는 정식 요리 학교를 다닌 적도 식당 운영 수업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섬세한 감각과 음식에 담긴 정성, 그리고 소박한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효정은 수많은 손님들이 다시 찾게 되는 메뉴를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맛에서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다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효정은 집안의 부엌 지킴이었습니다. 오빠는 음악 수업을 들으러 가고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며 어머니는 병으로 힘겨워하던 시절 12살이던 효정은 외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따라가며 혼자 요리를 배워나갔습니다. 소금은 끓고 나서 넣어야 해. 생강은 다지지 말고 찧어야지. 고기는 전날 밤에 재워야 해. 이런 작은 팁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그녀만의 요리 감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오빠와 함께 살림남에 출연하면서 효정이 미역국이나 깍두기, 떡볶이 같은 음식을 정성스럽게 가족을 위해 만드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큰 국자를 들고 국을 끓이는 통통한 소녀의 모습은 결코 화려하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불 앞에 선 한 젊은 여성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살림남대의 예상 밖의 인기로 박서진 가족은 홈스타일 다이닝 콘셉트의 작은 식당을 열게 되었고 단순히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라 손님이 지인의 집에 놀러온 듯한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되는 메뉴 설계는 오직 효정에게 맡겨졌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만 요리해봤지 낯선 사람의 입맛을 고려하거나 대규모로 재료를 계산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늘 그래왔듯이 효정은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범 손님을 상대로 설문을 하고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조언을 구하며 손님들의 반응을 일일이 기록해 나갔습니다. 계절에 따라 바뀌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주간 단위로 메뉴를 구성했고 모든 메뉴에는 가족과의 추억이 담긴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처음 끓여드린 무국은 아빠가 제일 맛있다던 국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비 오는 날 어머니가 자주 해주신 닭볶음탕은 엄마의 비 오는 날 닭찜이 되었습니다. 후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해주시며 이야기해주던 팥젤리는 외할머니의 레시피 그대로 만들어진 디저트 메뉴가 되었습니다. 효정의 식당에서 또 하나 특별한 점은 전자 메뉴판도 음식 사진도 없다는 점입니다. 손님들은 단지 음식의 이름을 읽고 그 뒤에 담긴 이야기를 들은 후 감정에 따라 음식을 고릅니다. 학교 마치고 엄마가 기다리는 밥상이라는 메뉴 이름을 보니 갑자기 엄마가 생각났어요. 라는 손님도 있었고 생일 미역국이라는 메뉴를 보니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났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감정에 기반한 메뉴 구성 덕분에 이 식당을 찾는 사람들은 단순히 식사를 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잊고 지냈던 기억, 어떤 냄새, 누군가의 따뜻한 손맛을 다시 느끼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많은 식당 사이에서 효정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효정은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 운영까지도 적극적으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창고에 내려가 식자재를 확인하고 가격을 계산하며 직원들의 업무도 체계적으로 분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한 가지 원칙만큼은 지킵니다. 바로 모든 음식은 손님에게 내기 전에 반드시 내가 먼저 맛을 본다는 원칙입니다. 제가 맛있다고 느끼지 못한 음식을 남에게 드릴 수는 없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고르고 시식용 음식을 만들어보고 주방팀과 회의를 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피드백을 정리합니다. 밤이 되면 오늘 있었던 작은 변화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어떤 어르신이 국이 조금 짜다고 하셨다. 어린아이는 떡보다 고구마전을 더 좋아했다. 는 식의 메모입니다. 이런 꼼꼼함과 정성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산림남 제작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정 씨는 단지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운영 감각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귀여운 서진이 동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그녀는 강인하고 똑똑한 여성이더라고요. 기억이 담기지 않은 음식은 오래 기억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효정이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녀에게 음식은 복잡할 필요도 외국어 이름을 달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먹는 이에게 따뜻한 익숙함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된다고 믿습니다. 최근 미역국을 먹고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며 감사 편지를 보내온 한 고령의 시청자에게 효정은 직접 손편지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꼭 힘내세요. TV보다 더 맛있는 미역국을 제가 꼭 끓여드릴게요. 이 말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언제나 그녀가 지니고 있는 마음, 진심 그 자체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겉모습의 화려함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효정의 이야기는 마치 새로운 바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녀는 자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틀에 맞추려 하지도 명성을 쫓지도 않았습니다. 값비싼 옷이나 그럴듯한 타이틀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 그대로 가족을 사랑하고 귀 기울일 줄 알고 요리를 통해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여성일 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꺼지지 않던 부엌의 불빛처럼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불빛은 오래전부터 가족의 식탁을 지켜온 온기였고 이제는 누군가가 엄마를 떠올릴 때 찾게 되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